여러분, 세상에 어떤 개소리라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구는 평평하다. 백신은 음모야. 누군가는 혐오를 의견이라고 포장하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고 조회수를 먹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야, 저건 사회적 낭비야. 입을 다물게 해야지.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여기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반론을 못 견디는 믿음은 진리가 아니라 죽은 암기다. 오늘은 자유론을 좋은 말 모음집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규제, 검열, 선 넘는 말, 이걸 4가지 기준으로 잘라서 오늘은 자유론을 부셔보겠습니다. 사인포스팅은 4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자유의 관점. 두 번째, 해악의 원칙의 관점. 세 번째는 진리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개성과 새로운 생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선택의 자유. 행복은 주관적이고 인간은 합리적이고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밀은 자유가 좋아요 같은 감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밀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행복이 객관식이면 정부가 정답을 찍어주면 끝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이 행복이고 누군가는 도전이 행복이고 누군가는 결혼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건 행복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두 번째 핵심, 합리적 인간이라면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미래 전제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권리, 실수할 권리, 책임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막 살 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책임을 내게 돌려놓는 구조입니다. 의대에 가면 행복해. 안정적인 직장 가면 행복해.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이 말이 틀리고 맞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정답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복은 사라지고 그들이 합리적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박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라며 존중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통제하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박이 들어옵니다. 그래,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네 자유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그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한 대답으로 두 번째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리의 동등성과 해악의 원칙. 이 관점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유는 내 권리지만 다른 권리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더 좋은 권리는 아니다. 내 자유가 존재한다는 건 상대 자유도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권리가 있다고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불쾌함은 오픈 소사이어티의 비용입니다. 열린 사회는 편안한 사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인간이 공존하면 필연적으로 불쾌함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사회는 불쾌함을 제로로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불쾌함을 견디는 규칙으로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너의 말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없앨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쾌함과 특정한 해악은 다릅니다. 미리 말하는 선은 딱 하나입니다. 강제력은 타인에게 해를 받기 위해서만 정당하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행위, 말로 인한 불쾌함은 해악이 아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존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성소수자의 존재나 문화를 사회에서 지워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감정이 상대방의 권리를 삭제하는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못생긴 사람이 싫다고 못생긴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열린 사회에 사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불쾌해도 타인의 권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관점. 밀은 토론을 중요시 여깁니다. 밀이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수의 의견이 진실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짓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내 진리는 더욱 강해지며, 이 두 가지가 대부분 섞여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토론을 통해 진실일 수 있는 소수의 의견을 반대하고 거짓인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전에 손 씻기 같은 게 상식은 아니었습니다. 손 씻자고 하면 조롱받고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소수 의견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전에 어떤 병실에 병이 돌았는데 왜 그 병이 도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의사가 손을 씻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세 번째 관점에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오답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견은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그 의견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사회에서 통용되었을 때 그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사회는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관점, 개성과 새로운 생각, 진보는 어떻게 오나요? 진보의 핵심은 천재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진보의 메커니즘을 한 줄로 말하면 진보는 새로운 생각이 등장하고 반박과 검증을 통과해 사회가 채택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미리 말한 자유는 사실상 이 네 가지 과정을 멈추지 않게 하는 사회적 운영 체계입니다. 천재는 단순히 봤을 때는 우리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들면 그 천재는 사장되고 우리 사회는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릴레이를 생각해 보세요. 갈릴레이가 한 말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이건 단지 천문학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던 세계의 질서를 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이상해집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말이 위험하냐 안전하냐로 바뀝니다. 물론 밀은 자신의 의견을 유지했고 그로 인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그의 사상은 사회의 진보를 이룩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천재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모든 천재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진보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사회는 괴짜를 칭찬하는 사회가 아니라 괴짜 같은 생각이 나와도 반박하고 검증할 공간을 남겨두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보는 불편한 질문을 봉인하면 절대 못 오거든요. 관점 4의 결론은 진보는 평균에서 오지 않는다.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공개적으로 반박되고 검증되고 채택되는 과정에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을 끊는 순간 사회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선택한 것이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발언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인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유는 더 좋은 권리가 아닙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나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쾌하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자유는 유지돼야 합니다. 세 번째,
반론은 진리를 살린다. 거짓이라고 믿어지는 아이디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통용되게 만들고 반론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고 우리가 거짓된 아이디어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는 새로운 생각과 공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반론 한 줄로만 적어주세요. 다음 편에는 그 반론을 4가지 기준으로 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